서울하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새 뭐 논문에는 반드시 뭘 하던데, 서울 정도.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원구단이 가동이 돼야 된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가 서울특별시에서 대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이라고 해서 마침 우리 서울의 정도를 할 때부터 유명한 그 영조 때까지의 역사를 쓰신 이긍익 분이 있습니다. 이 이긍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하나인 줄로 알아왔는데, 지금은 역사가 1층, 2층, 3층 빌딩으로 이렇게 방마다 역사가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역사의 진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투는 것은 옛날 얘기처럼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소설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호철이라는 그 작가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고, 소설은 곧 역사일 수도 있고, 역사가 소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그 객관적 사실의 몰락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주관만 살고 주관만 있고 객관이라는 것은 없다. 지난 19세기 서양 사람들은 객관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객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객관이란 있으나 마나다, 주관이 제일이다, 이렇게 주관혁명이 일어난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 내지 한국의 역사가 2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포장된 역사고 하나는 포장이 안 된 역사예요. 집사람이 중국 갔다가 와서 뭐 포장된 걸 하나, 이게 뭐냐고 하니까 뜯어보니까 이게 로션하고 뭐 이게 들었는데, 그 포장된 겁니다. 포장되지 않는 로우 마테리얼, 있는 그대로의 있어요.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사실 중요한 건데, 지금 보통 국가에서 얘기하는 국사 교과서니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은 당군 왕검 뭐 이렇게 그대로 단어만 나열해가지고서 꾸며진 역사는, 그거는 가짜다, 진짜가 아닙니다. 소설이다. 뭐 이게 당군 소설 쓰신 분이 있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어쨌든 소설을 역사학자들은 불신했는데, 역사 하는 사람이 스스로 소설을 써왔단 말이에요. 그걸 진실로 믿어왔다는 거, 이거 대단히 큰 실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서울 정도 500년, 요거는 포장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뭘로 포장했느냐 하면은, 소공동에 있는 원구단을 환구단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단입니다. 이 북경에 가시면 천단에 구경하시죠. 그 천단 어디서 만든지 아십니까? 어느 왕조에서? 명나라에서 만들었다네 들었거든. 청나라입니다.
명나라는 그놈들은 한족인데 중국 사람들을 한족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중시를 하지 않고 오로지 황제가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는 여진족입니다. 이 여진족에게는 하늘이 제일입니다. 우리도 그 여진족과 사촌인데 왜 하늘의 제사 지내지 않게 됐느냐? 요거 대단히 우리 역사가 그동안에 기구한 그런 그 운명에 처해서 고종 황제가 1902년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107년 전인가? 그때 이 소공동에다가 원구단을 세웠어요. 그 조선 호텔이 있는 데입니다. 이 조선 호텔 그 보면은 팔각정이라는 게 있고 팔각정 그 옆에 그 석고 북이 3개 돌로 조각을 한 북이 3개가 있습니다. 왜 북이 3개냐? 이것도 삼신신앙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환인, 환웅, 단군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북. 악기 중에 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 요즘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 북은 여기 원고에도 있습니다만은 북은 치면은 그 흥분합니다. 신이 나고 전투를 할 때는 반드시 돌격할 때 북을 치게 돼 있어요. 하느님을 부를 때도 북을 쳐야 돼. 그 하느님이 내려오신다. 강신하신다. 북 안 치고 그냥 이렇게 뭐 검은 거 뭐 이런 거 울려봤댔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북을 쳐야 돼. 그 신이 내려오고 천지인이 합일이 된다. 이러한 그 음악과 악기와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런 역사를 모르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고 음식하는 것도 음식의 역사를 모르고 이렇게 지난번에 KBS 스페셜에 불란서 요리사를 데리다가 뭐 하는데 그 다 역사를 알고 나야 불란서 요리가 어떤 거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일본 요리 아무것도 아니야. 요거 이렇게 코스로 나오는 거 있죠. 예? 그죠? 근데 우리는 한상에 그냥 이렇게 전시한단 말이에요. 이 다 같은 건데 떡볶이를 뭐 국제화한다 뭐 어쩌니 그런 얘기들. 이제 음식 얘기는 이제 그만두기로 하겠습니다. 그 음식 얘기면 자꾸 이제 뭐 먹고 싶어. 요새 배가 나와서 골치 아파. 자, 이제 우리 고유의 문화, 생활 문화, 여기에 그 당군이 숨어 있는 겁니다. 당군이 딴 데 뭐 하늘에 계신다고 하지만 사실 내려오신 지 반세기가 돼서 그래서 제가 당군 문화 기행이라는 걸 일찌감치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속 문화 속에 생활 문화 속에 당군이 계시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적지 찾아다니는 것도 좋고 좋지만은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당군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래야 당군 연구가 이렇게 되고 당군이 교과서에서 이상하게 그 표현되고 대종교 같은 종교가 기독교에 밀려가지고 불교에도 밀려가지고 이렇게 한 줄, 딱 한 줄로 나오는 그 유명한 그 한국 근현대사라고 하는 요즘 나온 거 있죠. 뉴라이트가 썼다는 한 줄 딱 나. 이런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원구단은 서울의 원구단이고 지방에는 성황당이라고 합니다. 그 성황은 중국에서
중국의 논두렁에 그거 세워놓는 성황입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선왕당, 선왕당, 당군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한 선왕, 먼저 임금님의 당집이다. 이렇게 해서 고을마다, 마을마다 쭉 있어 왔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당군은 이제 하느님입니다. 하늘.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늘님, 한울, 천도교에서는 한울님, 대종교에서도 한울님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어릴 때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 하느님이 이렇게 그 단어가, 애국가의 단어가 각각 지금 아까 애국가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여기에 계신 분만은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단군이 대전교에서는 있습니다. 단군이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해서 삼신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환인이 계시고 환웅이 있고 그리고 신시가 있고 조선, 고조선, 단군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자조선, 기자가 중국에서 왔다. 근데 기자를 우리가 배척을 하는데 사실은 기자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자 사람이다. 우리가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이 한국에 일단 들어오면 한국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외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걸 사대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래 사상을 갖다가 왜곡을 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화, 기자가 교화를 했다. 먼저 환희는 조화를 하고 뭘 만들어요. 이 우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들면은 그 만든 짐승이든지 인간이든지 이걸 가르쳐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강아지 길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 다 길들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환웅입니다. 환웅 대신에 기자가 들어왔는데 이 기자를 유학자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단군이다 이게요. 아니, 단군 다음에 기자다. 그 단군은 왜 이분이 환인 역할을 다 하시는 삼신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대전교에서는 그 나철 선생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일파가 있어요. 단단학회, 여기 있잖아요. 단단학회 아시죠? 여기 한배달이라는 단체, 거기서 하는 해석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이 삼신을 모셔야 돼요. 삼신을. 삼신을 모신다는 건 단군 한 분만 모시면 삼신을 모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단군을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서울에다가 정도할 때 개성에 있었던 모든 산 이름 이런 게 다 가져왔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남산, 목멱산이라고 그러죠. 이 개성에 지도를 보니까 목멱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멱산까지도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새로 성을 쌓고 서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제사지대는 천단도 가져갔다. 그 원은 하늘천이니까 등물원. 우리가 죽고 이 산소에 묻히면은 봉분을 하죠. 그게 하늘 그리고 앞에
네모난 것이 거기 땅입니다. 하늘과 땅, 그 사이에 눕게 되는 거죠. 그 돌아가신다고 그러죠. 죽지 않고 돌아가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 고향이 무주인데 무자가 무자 있잖아요. 이게 무산에서 무주가 됐는데 무산이 저 북한에 있어요. 두만강 상류에 무산이 있어. 그게 김정일이의 외갓집이라고 그래. 그 특별 대우를 해서 잘 꾸며놨으니까 한번 가서 구경을 합시다 하는 그런 그 유혹이 있었는데 제가 자칫하면 그 끌려가서 강제수용소를 갈 뻔했어요. 그 사람 어디서 나타났는지 나를 어떻게 이북에서 아마 지령을 내는 건데 박성수 잡아오라. 그 무자가 그 무사님. 이 무자가 조자에 해당하는 건, 조 말고 교에 해당하는 건데, 교육한다고, 길들인다 하는. 대단히 이거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러면 아까 역사가 뭔가 3층, 4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보시면 역사란 우주라는 집이다 해가지고 삼재와 삼신 했죠. 이 삼재 할 때 제자가 제주가 아닙니다. 이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라는 게. 근본. 이것도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한자를 이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삼재라고 하니까 세 가지 역사학자는 삼재가 있어야 된다. 하니까 나는 굉장히 글도 써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이 그 관찰 이 여기에 구통 그 다음에 이 삼재입니다. 저는 역사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들어갈 때 과선택에 있어서 역사를 아주 쉽게 보고 만만히 보고 제일 만만히 봤어요. 그래가지고 역사 하면은 내가 쉽게 대학 졸업하겠다 하고서 역사를 공부를 해봤는데 그리고 역사 교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나이 80이 다 되는데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써도 그 역사란 무엇인가 그런 책도 내고 했는데 역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학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제 동료들은 이미 죽었어. 알지도 못하고 죽었어. 역사가 어렵다는 걸 모르고 만만히 보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래 살고 봐야 돼. 천인지제, 구천인지라 나오죠. 하늘과 인간과의 사이, 그 제자가 사이라는 사이를 구명하고 그 다음에 고금지변, 옛과 지금이 변화한 거예요. 고금지변을 통해야 돼. 회통해야 돼. 역사학자는 그래야 된다. 그리고 성일가지 언이라. 이 언. 요게 뭐냐?
저는 이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역사를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이긍익의 연료실 기술을 통해서 한번 서울의 500년 역사를 보니까 대한민국 50년사하고 똑같더라 이게. 어쩌면 그렇게 닮았어. 싸움하는 것도 그렇고 그 국회에서 싸움하는 거 있죠. 옛날에 뭐 그보다 더 멋지게 싸웠어. 이런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꾸미는 역사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나 대한민국의 지금 대한민국 말고 또 북한에도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이러한 이 역사가요. 만일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500년 역사를 꾸몄다고 할 때 우리하고 똑같이 꾸밀까? 똑같은 역사가 나올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어를 너무나 잘 일제 때 내가 참 고생을 했어요. 민족 차별을 받아가지고 항상 2등으로 내려앉고 말이야. 이래가지고서 그 선생이 그걸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러한 우리 한국하고 전혀 달라. 드라마 같은 건 일본 드라마예요. 그 사무라이 나오고 하는 거 그거 전혀 그거 일본 애들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 자, 이제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를 해서 말이 나와야 돼. 제가 이 역사의 언이 중요하다. 요거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사마천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해. 한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선 왕조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 이승만이 그 대통령 되는 과정, 이성계가 대통령이 아니라 임금이 되는 과정,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예? 이렇게 많이 죽인지 는 몰랐어요. 이승만도 마찬가지. 역사의 1층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지저분해. 정말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포장된 역사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교과서를 그렇게 썼다가는 교육이 되질 않거든.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지울 거는 지우라. 그저 꼭 교훈이 될 만한 사실만 적어라. 제가 곧 자기 역사를 이제 원고가 다 됐는데, 퍼스널 히스토리, 자기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다 각자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자기 역사 지금 써놓고 죽어야지. 안 쓰고 그대로 돌아가시면, 내일이라도 돌아가시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분 뭐 했는지도 알고, 그 역사 속에 기록도 안 되는데, 저는 그래도 써놨어요. 내일 죽어도 좋아.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젊은 분들은 뭐 지금 나는 멀었다 하지만은 메모를 해놔요. 나중에 자료가 되도록. 그런데 지금 아까 장 선생님 보니까 뭐 건강하다고 아주 자랑을 하시는데 역사를 써놔야지. 안 쓰면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이 역사는 그 연대순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소설 쓰듯이 쓰면 돼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러나 자기 수치스러운 거 그런 거 기록할 필요 없어.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온 거 그런 거 생략. 잘한 것만 이제 쓰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역사의 1층에서 벌어진 일들, 이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어째 제일 그 나쁜 놈은 누구 아세요? 이성계 아들 태종, 그 뭐죠? 수양대군 말고 세조 말고 그 이방원이 그 나쁜 놈이에요. 이걸 보니까 이야, 이방원 같은 놈 이건 정말 이 교과서에서 아주 능지처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태종은 이방원을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을 해놨잖아요. 이방원이 동상 말가 지금 이순신 장군 동상 있죠. 그 뒤에다가 세종대왕 하는 건 괜찮아. 그거는 그 뒤에다가 정도전이 그 동상을 세운다는 설이 있어요. 이건 맹렬히 반대해야 됩니다. 나쁜 놈이에요, 그럼. 그런데 결국 이방원이한테 죽습니다. 이방원이한테 푹 여기서 이방원이가 이가 살이 쪄서 비대증이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살이 좀 찌신 분은 여기서 그냥 그 기록에 보니까 그냥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다 동상을 세워놓으면 어떡하느냐 하는 거예요. 서울의 가장 잘못은 이 천재를 환구단에서 서공덕 중앙에서 그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저 한강가에서 지낸 거예요. 여간 명나라를 의식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는 잘못된 거는 이 경복궁의 향이 잘못. 왜 그러냐면은 서울 정도를 해서 어디를 어느 쪽을 향해서 경복궁을 짓느냐 하는 걸 가지고 두 사람이 대결됐어요. 각각 달란. 지금 저 무학제 고개 넘어가는 데 있죠. 거기 왜 무학제냐 하면은 무학대사 때문에 무학제가 된 거예요. 무학대사는 그쪽을 뒤로 해가지고 지금 동쪽을 향해서 동대문을 남대문으로 정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정도전이라는 놈은 미안합니다. 정씨 계시면은 그 사람은 남쪽을 향해서 경복궁을 이제 세우게 했어요. 이래가지고서 무학대사가 여기서 절로 가면서 말하기를, 이제 보라, 200년 뒤에 왜구가 쳐들어온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그런 고륙상전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대로. 여러분, 세종대왕은 훌륭하다고 그러죠. 세종대왕 그 아들 봐요. 그놈이 세조예요. 세조가 또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정권 잡고. 이 역사가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닮았어. 그래서 이 자리가 서울이란 그 자리가 안 좋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은 경복궁의 향이 틀렸다. 남대문 왜 탄지 아세요? 동대문은 그냥 있잖아. 동대문은 남대문으로 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는 뭐 잘 태웠다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무학대사가 예언을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가장 처음에 정도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향입니다. 향인데 저 남쪽에 남대문 남쪽에 관악산이 있죠. 관악산 자락에 거기에 무슨 산인가 산인데 거기 가면은 옛날 고구려 산성이 있습니다. 그 산성의 그 높은 산에
물이 콸콸 올라요. 그래서 큰 그 풀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큰 두꺼비를 조각을 해놨어요. 그 서울을 경복궁을 향해서 왜 그러냐? 하도 불이 잘 나니까 거기다가 해태 있죠, 해태. 해태도 이게 불 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거북이까지 내가 거기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야, 거북이 수고했다. 근데 이게 뭔가 서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장 큰 잘못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명나라의 그 눈치를 보면서 그만뒀다는 거. 그러면 제천의 역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 천명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하늘의 명을 받아야 됩니다. 명을 받아서 이 천군이라고 해요. 천명.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덕수궁의 앞에 대한문이 있는데 대한문의 글자가 외놈들 글자다 이게. 그리고 대안문인데 왜 대한문이라고 했느냐? 놈 한자를 썼느냐? 큰 대자는 왜 그 붙어 있냐? 이거 고쳐야 돼요. 그 액자 떼고 대안문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천안문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천안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학이 거기에 있어서 국학원이 거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원래 천안이라는 글자가 쭉 고전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국학원이 그 천안에 생겼다는 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 다 옛날부터 미리 알고 거기다가 그러면 여기 천안문 그 앞에 황구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대한문을 천안문을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나 아무리 하늘에 제사 지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명을 받아야 돼요. 천명을 받은 대통령이어야지 비가 와요. 요새 이 비가 이렇게 오는 게 대단히 고맙습니다. 난 비만 오면이나 흥분해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도 비가 안 와서. 근데 박정희 시대에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한일 펌프를 그냥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그냥, 그걸 선전해가지고 한일 펌프 지금 살아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그런 하늘의 명을 받은 임금과 대통령과 하늘의 명을 받지 못한 그런 임금 그리고 대통령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연산군이 되고 광해군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승만 쫓겨나잖아요. 4.19 쫓겨나고 박정희 칼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역사가 우연한 것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 듣지 않으니까 내년부터 금년 10월 3일부터 그리고 봄에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래야 서울시장도 지금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지. 그런 걸 꼭 좀 시장한테 알려주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단군조선이 부여가 되고 삼한이 되고 삼국이 되고 그리고 이 한반도에는 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 이렇게 되죠. 저 만주 땅에는 발해, 요, 금, 원, 청 이렇게 우리 사촌들이 중국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한족과 손을 잡지 여진족하는 손을 안 잡았단 말이에요.
이걸 사대주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요거는 뭔가 형제간의 사이가 나빠서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손 잡으라도 안 잡아요. 내년에 김정일이가 췌장암에 걸려서 죽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되느냐? 안 돼요. 이거 형제간이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금나라, 요나라, 금나라, 발해뿐만 아니라 금나라가 김씨, 경주 김씨 마이태자 후손이 가서 김행이라는 사람이 가서 거기에 후손이 금나라 시조가 됐어요. 여기 금나라예요. 그래서 금나라 그때까지 여기 김씨 많으시죠. 원래는 금씨였어요. 예. 지금 김씨라고 하는데 금나라 때문에 김씨라고 발음을 바꿨어요. 나는 박씨지만 박씨는 뭐 그런 짓을 안 해요. 김씨는 이거 뭐 그렇게 이름까지 바꾸고 야단이야. 그럼 뭘 바꿨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사라고 할 때, 국사라고 할 때, 이 청나라 역사까지 다 집어넣어야 돼. 우리 부속 우리나라 속국으로 이렇게 해. 중국은 우리 땅이야. 우리 식민지였. 이런 식으로 역사를 써야지 용기가 나지. 지금 밤낮 얻어 터지고 하는, 여러분, 임진왜란 때, 그 전투, 구체적인 상황이 여기는 다 나와요. 보면은, 우리 잘 싸웠어요. 요새 국군하고 달라. 요새 국군한테 미안하지만은, 근데 옛날에 잘 싸웠어요. 그리고, 이 병자호란 때, 이 여진족이 왔잖아요. 그때도 잘 싸웠는데 아담샬이라는 이 히딩크의 나라가 뭐예요? 화란인가? 거기에서 아담샬이라는 놈이 미안합니다. 기독교 신자죠. 바이블 이런 거를 갖다 주었는데 그때 광해군인가 인조가 그걸 안 받고 뭐 어쩌고 했죠. 근데 그거 말고 중요한 것은 대포를 가르쳐 줬어. 이 대포를 가지고 쏘면은 옛날에는 중국의 대포는 강화도까지 건너가지 못했어요. 바에 중간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정거리가 나요. 그런데 아담샬이 만든 대포는 그냥 넘어가서 강화읍까지 막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함락을 당하고 만일에 아담샬 그놈만 없었으면은 우리가 그대로 여진족의 침략을 막아냈을 겁니다. 역사가 달라요. 이 대포 요즘 북핵 핵 무기 같은 거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옛날에 저는 서울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시골 사람이 돼서 우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신데 서울말 하는 옆집 아주머니를 그렇게 존경을 해요. 그래서 이야 서울 사람 대단히 훌륭하구나. 나도 서울 사람 돼야지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되고 나니까 서울 사람이 이게 존경할 데가 하나도 없어. 여기 어지기 떠지기 다 모아가지고 통일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촛불시위나 하고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울은 지금 결국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서울, 내가 평생 한번 서울에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는, 구경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서울에 대한 이 동경심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서울은 단군조선 때 서울이 있었어요. 서울이라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서울이라고 나옵니다. 그 서울은 지금 중국에서 그 서울이라고 이렇게 한성을 서울이라고 바꿨죠. 예? 그 서울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고전에 나와. 그 단군조선 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울이 그리운, 말하자면 청학동이야. 여러분 청학동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건 유토피아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사는 것이 꿈이야. 그렇듯이 서울은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던 곳인데 지금 아무도 동경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서울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동경을 일본 사람들은 동경제일이라고 하죠. 그러나 불란서 사람한테 물어보면 동경은 그것은 학고방을 판잣집 도시다 이렇게 경멸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다 할 건물도 하나도 없어.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뭐 이게 이렇게 많은데 동경에 있다는 것은 궁성 하나예요. 그밖에 없어요. 역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있어야만 서울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 지금 중국에서 반란 일으킨 그 민족이 뭐죠? 예? 우글. 위글인가 우글인가 그 위글족의 역사가 중국사하고 똑같아. 4,000년, 5,000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독립을 요구하는 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동방에 단군이라고 하는 최초의 군주가 있었다고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우리는 몰라 그거. 그거 딱 하나 나와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동방의 군주가 뭐 단군이라는 군주가 있었다. 그게 뭐가 신기하냐. 그야말로 중국 너희들하고 달라. 우리 한국에는 단군님이 계셨어. 이 단군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오랑캐고 우리는 문명국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중요한 기록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를 일본 사람들이 왜곡한 거 이게 모두 다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가 무력에 진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죽었다. 지금 또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단군이 얘기하면은 꼭 거짓말로 생각하는. 이래서 지금 서울이 가고 있는 방향은 딱 하나인데 시작이 일이요. 일시무시 일. 됐죠? 일정부 일. 일에서 끝나는 겁니다. 일이 뭐야? 하나가 뭐냐? 그 단군이야. 그게 단군이야. 삼신이고 우리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오국한다. 제대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무학대 정도전이 왜 남양으로 안 쳤느냐 하면은 남양으로 안 치면은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쳤다는 거예요. 그건 기록에 나옵니다.
무학대사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무학대사 말을 듣지 않고 정도전이 이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왕조 전체를 망친 놈이 정도전인데 그 동상을 여기다가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제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천 사람들은 정도전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우주 사람 나는 존경 안 해. 이렇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만일에 정도전의 동상을 여기에 세운다면은 이거는 말이에요. 결사반대를 해야 되는데 나는 뭐 그런 기운이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이제 나라를 그르치는 거, 나라의 그 가는 길을 이게 비뚤어지게 이 동쪽으로 가야 할 걸 서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지도자 그리고 국민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벌을 받았어. 나라 망하고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 병신 노릇을 했어요. 지금 또다시 병신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뭐냐? 지금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여기 아까 수련 하는 거 있죠?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일본 사무라이들이 칼 가지고 막 하듯이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치고 하는 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수신을 해야 된다 이게. 근데 그 수신하기 위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즉 하늘의 뜻을 하늘이 요구하는 그 천성을 우리 갖기 위해서 아무리 건강하면 뭘 하냐 이거예요. 몸은 시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체야 그거는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속에 든 마음이 정신이 중요하다. 정신을 수련하지 않고 몸만 수련하는 것은 그거는 백해무익이다. 서울 사람 전체가 중국에 가보세요. 중국 사람들 아침에 가면 새벽에 전부 그냥 수련하러 야단이 춤추고 뭐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동방 사람들은 전부 춤춘다고. 춤추는 게 아니야. 수련을 한 거예요. 그 수련을 한 걸 이제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 놈도 안 해. 공원에 가면은 지금 아무도 요새 겨우 자전거 타라니까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냐 그 말이에요. 자전거 타지 말고 집안에서 이렇게 뭐예요 이거? 그것만 해도 괜찮은 건데 그걸 모르고 말이야. 아무튼 제사 지내는 뜻은 뭐 단지 거기에 뭐 이렇게 옛날처럼 뭐 이렇게 과일 넣고 뭐 재물 넣고 하는 그게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우리가 인간이 천성이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제 어머니가 존경했던 그 서울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서울에 오면은 전부 완전 뿅 나갈 정도로 훌륭한 친절한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서울에 이 공항에 내려보세요. 어디 갔다가 내려오면 택시 그냥 바가지 씌우고 말. 택시 기사들 지금도 그런 뭐 같은데 그건 저는 그런 뜻에서 천재를 지내자는 것이지 그냥 다른 뜻이 없습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가 대한민국 50년사와 같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금익이라고 하는 분은 영조 때 태어나가지고 정조 때까지 살아요. 이 이금익이 역사를 자기가 어릴 때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이미 자기 운명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소론이에요. 노론하고 소론의 싸움. 요새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의 싸움 것 같아요. 이 싸움은 죽기 아니면 살기의 그런 싸움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그렇죠. 예? 그냥 농담을 하나? 농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노론이 됐으면은 이분이 임금님 옆에서 역사를 썼을 것인데 자기 아버지가 소론이 돼가지고서 평생 아버지는 유배 생활만 했어요. 그래서 불우한 일생을 마쳤는데 이 연료실 기술을 그 당시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쓰기가 제일 어려워요. 요즘 신문 기자들이 다 현대사를 쓰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는 역사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를 이 이금익이가 본 그런 눈으로 조선시대를 본다는 것. 이게 대단히 쓰기도 어렵고 우리가 따라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이금익이 어릴 때 꿈을 꿨는데 임금님이 이 한자를 안 쓰니까 한자를 자꾸 잊어버리는 게 큰일 났어요. 기울어질 사자예요. 기울어질 사자. 이 기울어질 사자하고 꽃하자하고 또 한 자 석자를 받아가지고 시를 쓰라. 임금님이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아이한테 시켰어요. 이금익한테 시켜. 꿈속에서 자기가 글을 썼는데 그 답이 그 꿈이 말이죠. 꿈이 이금익의 일생을 아주 행복한 높은 벼슬 임금님을 모시는 그러한 여당 국회의원이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제야사학자가 되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그 꿈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금익이 아버지는 너는 장차 대통령 옆에서 역사를 쓰고 아주 행복하게 살 것이다. 옛날에 벼슬하는 게 제일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안 됐어요. 아버지는 저 함경도에서 그 추운 고장에서 돌아가시고 이분은 이금익인 이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어요. 이건 이 책이 난 제일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도 이금익이처럼 한번 역사를 쓰고 싶다는 데서 조선시대를 돌이켜봤습니다. 왜 보니까 여러분 이건 잘 아시죠? 20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임진왜란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임진왜란 일어난다. 그러한 점을 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퇴계 말고 율곡이 10만 양병소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10만 양병소를 10년 전에 만일에 그대로 했더라면은 절대로 임진왜란을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글에 썼더니 안동에서 퇴계 문인들이 그 후손들이 나한테 막 항의 왔어요. 대통령한테도 청와대로 그 당시 누구더라 전두환인가 대통령 때인데 박성수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파면시키라. 이유는 그 바로 율곡 선생 그 모독한 것이다. 퇴계 선생을 모독했다. 율곡은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인데 그때 자칫하면 내가 이제 그만둘 뻔했는데 율곡에 대한 기록은 전부 없어졌어요. 임진왜란 때 싸그리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록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조실록은 다시 쓰고 다시 써가지고서 실록까지 해가지고 가장 문제가 많은 실록이 선조실록입니다. 임진왜란 때 걔들이 와서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또 일부는 우리 노비들 문서와 함께 또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 임진왜란 때 부산에 이렇게 왜군들이 상륙했잖아요. 상륙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서울까지 왔어요. 서울까지 왔는데 부산에서 여기까지 일주일 걸렸다는 건 정말 마라톤 선수라도 오기가 힘든데 왜군들이 그냥 쫓아와가지고 저기 남대문 보니까 남대문이 훤히 열려있고 거기서 하나 튀어나오더니 어서 오십시오 하고서 왜군들을 환영을 해요. 노비들입니다. 이래가지고서 그때 있었던 노비 문서 없애고 그런데 그때 사관들이 역사를 쓰는 분들이 그 사초를 역사 기록을 전부 불태웠어요. 불태워가지고 왜군들한테 넘어갔더라면은 지금 아마 선조실록은 아마 일본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 태워가지고 이분들이 이 사형은 면했는데 이분들이 유배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임금님이 여기서 무학재를 넘고 홍제등을 건너 임진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에 그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을 보면 정말 한심한 백성들이구나. 백성이 아니라 신하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역사 교육에서는 그걸 직접 보여줘야 된다.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통일로에 가다가 벽제 있죠. 예? 벽제에서 벽제 전투라는 거예요. 벽제 전투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벽제 전투를 전부 연구를 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보면은 너무나 자세하게 해요. 우리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군대가 왔는데 말 타고 왔어요. 기마부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군들은 보병이야. 전부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서 말하자면 명나라 탱크 부대를 전부 그냥 부셔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일본 사람들로서는 벽제 전투야말로 장차 한국을 갖게 되면 지금 한국은 일본 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일본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겨우 독도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우는 소리 해서 독도 끝까지 줘버린 거예요. 예? 그보다 더 큰 걸 좀 노려가지고 저 북해도 같은 거 그런 거 좀 먹고 뭐 이렇게 나가야 이게 되는데 이 중국 사람들도 지금 장차 그 한국을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토막이 나 있는 상태. 여기서 지금 장차 만일에 전쟁이 난다 하면은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것인데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임진왜란 역사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 30년 임진왜란이 끝난 30년 뒤에 일어났는데 그때 어떠냐? 그때 전혀 임진왜란 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멍청하게 있다가 저게 절대 안 온다. 압록강 못 건너온다. 이렇게 하는 이게 벌써 그 못 건너온다 할 때 벌써 건너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평안북도 있죠. 평안북도하고 압록강하고 청천강 그 사이에 큰 산이 있습니다.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돼요. 나무를 심어 놔야 되는데 다 그냥 비워버렸어. 비워놓으니까 그냥 노다지에 오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나무가 있으면은 적이 아무리 보병이 오려고 해도 그 수풀에 적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오지를 못해요. 여기 지금 일본군도 저게 여러분 잘 아시는 충주 문경이죠. 문경세제. 거기를 수비해야 되는데 이걸 수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신립장군이 기병밖에 몰라. 기병전밖에 모르고 보병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서 달천 곡에서 벌판에서 싸움을 하다가 결국 패전하고 말한 그 일들은 6.25 때 다시 일어나고 우리 한국에서 전쟁을 하는 이상은 전부 똑같이 임진왜란 연구해야 되고 병자호란 연구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육군사관학교는 그런 거 안 가르치고 나폴레옹이 워터루에서 쳤다는 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란서까지 원정 갈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를 보면 두 토막을 낼 수가 있고 조선 후기의 역사와 조선 전기의 역사 이것을 구분해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두 토막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5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문화가 그 없어지는 한국인이 아닌 그런 변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알 거예요. 우리 전부 여름에 입었습니다. 모자도 흰 모자를 쓰고 옛날 보면 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검은 옷을 입고 여기 지금 검은 옷을 입으신 분을 내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닌데 이 검은 옷을 왜 입어? 검은 옷은 우리가 입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입는다고 하니까 이 검은 옷은 아니야. 그런 색깔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변했는데 그 결정적인 걸 제가 중독 걸린 게 하나 있어요. 예? 커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뭐 그냥 하루도 난 몇 잔 마시는지 몰라요.
나야말로 이게 참, 근데 나중에 죽어서 지금 커피 마셔서 내가 오래 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건 우리는, 많은 우리 것을 잃어버린, 아무리 근대화 된다 하더라도 우리 것을 보존하고 우리 것을, 길러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뭐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세계화 시대에 한국화를 부르짖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집 사람부터도 반대. 뭐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그러나 나는 미국에 가서 워싱턴인가 뭐 어딘가 가서 그 흑인들의 빈민구를 보았을 때, 또 LA에 가서 미국 거지를 봤을 때 나는 이 미국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정말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나라가 되고 조금 못 살아도 행복하고 깨끗하고 맑은 그런 서울이 되고 한국이 돼서, 저는 한국을 상징하는 것은 KTX를 타고 가다가 논에 하얀색, 그 뭐라고 황새라고 합니까? 백로라고 합니까? 백로처럼 하얀 옷을 입고 또 걸어가는, 옛날에 노인들이 씩씩하게 걸었어요. 그 씩씩하게 걷는 노인들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이고, 일본 노인들은 그저 나이만 되면 자식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은퇴를 해야 돼. 은퇴 집 뒤에 조그마한 방에서 오차나 마시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고려장이라고 그러죠. 저는 지금 고려장 상태에 있어요. 왜냐? 나도 이게 지금 아직 건강한데 말이야. 젊은 애들이 전부 그냥 나를 보수골통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정년이 없는 사회입니다. 정년이 없어야 돼요. 왜 나는 건강한데, 왜 머리도 멀쩡한데, 치매 걸린 사람은 착각하고 말이야. 전화를 하면은 뭐라고 하냐. 선생님이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게 말해요. 처음에는 나쁘고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뭐, 건강하지만 그만둡시다. 전화 끊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건 농담이고요. 어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른이 있고, 간혹 원로라는 말을 해요. 나를 이제 원로라고 합니다. 기분 나쁜 소리예요. 내가 뭐 아직 멀쩡한데, 원로라는. 그러면 노인은 여기 종로 3가에 탑골공원에 가면 노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퇴물이 돼버렸어요. 진정한 어른, 마을마다 있었고 없으면 구워왔습니다. 어른을. 그런데 지금은 늙은이를 이렇게 경로우대 지하철에서 경로우대 받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밖에는 뭐. 근데 이와 같이 옛날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 옛날 좋은 그 문화는 우리가 길러서 후손에게 넘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